그래서 먼저 지정 토론을 맡으신 그 이주은 부산 내병부 복지원 관장이 앞서서도 환영사를 아주 즐겁게 해주셨는데요. 시설 확대를 통한 치과 주요 접근성 확대 요구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인사를 다 해서 인사에 가능해도 되는데 사실 정태성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고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돼서 좀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같이 계시지 않지만은 청년대 그 김종민 공동대표님께서 치과병원 설립 전 10년 전에 그 지금의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그 자리에 설립이 가능했었던 얘기들을 안타깝게 얘기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뺏어오라고 저보고 제가 체육회 쪽에 관계가 조금 있거든요. 뺏어볼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우리 시청에서 오신 분, 우리 팀장님께서 계시는데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 자리라도 하는 생각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난한 시간들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다 얘기 드리진 않더라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으세요. 지난 토론회를 하고 우리 장애인분들 지금 앞에 계시다가 가신 분들이 다 우리 이용자분들이세요. 이용자분들이 오래 앉아있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분들하고 부모님들 오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하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본인들이 왜 치과 진료를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생각은 또 못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토론회를 들으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고맙다고 얘기하셔서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솔직히 왜 우리가 그것도 설명하지 못했고 이런 가정들이 있는 것들을 저는 이용자와 그러니까 당사자들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중간에 매개의 역할을 또 우리 장애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가 오늘 토론회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또 간절하게 생각해보는 바입니다. 발제자 얘기 들으면서 부산 지역 장애인 구강 건강 실태 타조사 비교해보면요. 그래도 부산 좀 낫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여기는 좀 있다고. 제가 타도시를 좀 가봤는데 거기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을 바라봅니다. 부산이 조금 더 어떻게 조금 더 발전될까. 그 다음 단계면 서울 이남에도 이런 것 있다 하는 얘기를 부산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갖는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용기를 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심지어 우리 권역센터도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 이건 진짜 소문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소문에 적자라 가지고 문 닫을 수도 있다더라. 그 센터장님 나가시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경영적으로나 제가 전문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문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입소문은.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잠재워져야 되거든요. 잠재워지려면은 이건 끝까지 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다음 상황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만 봐도 너무 차이가 나서 10분의 1인데요. 서울에 저희가 본회가 있어요. 저희 복지관.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면 될 거. 부산에 장애인 시립치과병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부산시에서 큰 부산시가 있는데 왜 자기들이 도와주냐. 그래서 부산시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도 적자가 30억이래요. 아까 넥센 얘기했고 푸르메 재단 쪽도 제가 사실은 말도 꺼내봤거든요. 본회 통해가지고요. 푸르메도 적자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앞에 계속 돈을 대어주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의 작은 성의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의를 우리가 모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건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력 얘기는 우리가 너무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 아까 스웨덴 얘기했는데 스웨덴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핀란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 옥소 시골에 갔는데 그분이 얘기한 말이 정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였었어요.
여기는 똑같다고 저기 그 도시하고 우리하고 우리 수준 똑같다고 그게 선진국이구나. 근데 부산도 안 똑같은데 어떻게 선진국일까? 우리는 어디 가서 선진국이나 말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생각이 조금 더 들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은 치과도 우리 치과도 학교에 대한 얘기하라고 저보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집 근처에 치과에 좀 가면 좋겠다. 가고 싶은데 오늘 오시지 못해 어제 치과 하셨던 분이 남구에 수영구에 계시는데 양부대까지 가셨거든요. 양부대까지 가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 안 계셔진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소문입니다. 재개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저 교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손을 좀 들었어요. 교수님도 들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정확하게 조금 인정해 주실 분이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소문의 진상이 되지 않도록 얘기가 되면 좋겠다. 저는 소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잘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태순 교수님 얘기하셨던 이런 교육 훈련들이 진행되어서 정말 장애인 전문 진료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우리 부산중앙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장애 시민이 치과를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산 선진 의료 부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야 될 부분이요. 지난 토론회 때 오늘 한 가지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종진 지난 토론회를 주최하셨던 이종진 위원장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날짜도 이날로 정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얹혔다고 얘기는 전했어요. 그래서 복수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영상으로 담았죠. 진짜 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너무 좀 속상하고 이 많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날짜까지 정했는데 근데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답니다. 아주 신신부탁을 하면서 양해를 엄청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꼭 죄송함을 정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너무 중간에서 너무 제가 죄송해서 그런 말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영상과 오늘의 상황들은 꼭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토론회 때 말씀드렸던 우리 나눔과 열린 치과병원에 대한 운영비 관련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료원 존경하는 김부련 과장님 주 5회 치과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운영비 인력 부분 이거 우리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련 과장님이 끝까지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원수 원장님 꼭 하시라는 말이었습니다. 독립전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막 운영하고 저희도 위탁하면 그렇거든요. 위탁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시립장애인치과병원 꼭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거 하더라도 이거 끝까지 저희는 주장할 거고 우리 이용자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진행하는데 정태성 교수님이 앞장서실 겁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뒤에 제가 쓸 거고요. 그 뒤에 우리 노미정 선생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이 작업에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때 또 추가 질의받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 사회치의학교실의 교수시고 부산시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단장이신 정승화 교수님께서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라는 주제로 토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제할 내용들은 자료집에 구체적으로 많이 실어놨거든요. 그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5분 정도 내외로 지금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시간 끊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치과 의사고 예방치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치과 전공하면서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볼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본 적은 없었다는 것은 샘플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실태조사가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저희는 이제 그 용역에 참여는 하지는 못했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한 2천여 명 정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경남권은 한 300명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또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구 용역이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법이 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가 법 조항에 들어간 게 한 2019년도부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사전 기획 연구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잘 수행이 될지 그리고 그게 잘 지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는 또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 치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인 분들은 더욱 그러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런 현실 개선하려면 우선은 개인이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자기 효능과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우리 일반 국민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치과 진료비를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비싼 치과 진료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번에 갑자기 많이 내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출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고 건강관리 비용 저도 그 헬스장을 갈 때 3개월에 한 50만 원, 60만 원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건강관리하는데 많은 돈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구강건강관리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에가 나간다면 자식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소득층은 여전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치과 진료를 할 때 무조건 치과 의사들이 사실 고철 치료, 비급여 치료 하면서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예방이나 관리 이런 진료를 많이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을 주로 고객으로 하는 그 민간치과의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진료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제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현실을 저도 많이 알게 됐었는데요. 근데 그와 반면에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장애인 건강권 법이 201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주기적인 장애인 건강보험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고 전달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 주치를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7개의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과 장애인 치과 주치 사업이 시원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그리고 구강보건법에서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조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권역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은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확대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에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셨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행동하는 의사의 나눔과 이런 치과의원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산대학병원 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지난 10여 년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치과 장애인치과센터에서도 주일에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 장애인치과 주치 시범사업에서 부산 58곳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거버넌스의 개념이 그 국가가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의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중앙에서 하달식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최근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참여자, 이해 당사자 등 시민사회와 정부 조직이 상호 소통하면서 교류하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고 실행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관학 네트워크 상호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그 부산시 건강정책과에서도 나와주시고 보건 선생님들도 나와주시고 또 의료원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산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은 좀 민관학이 서로 많이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 또 박형준 민선 8기 시장님께서 번역별 장애구강진료센터 설립 확대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었고 여기서의 번역은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이 있는데 그 민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관에만 의존할 수가 없었고 근데 또 지난번 또 시의원께서도 그런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영남지부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학 거버넌스가 잘 작동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부산은 이제 지난 10년의 번역센터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정태성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대학교 치과병원과는 전혀 연계가 없이 지금까지 진짜 자생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여기에는 이제 중앙에서 50%, 시에서 50%에서 2022년에는 약 6억 8천여만 원의 운영 지원금이 투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절반의 어떤 성격으로만 지원이 됐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을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좀 번역센터의 예산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확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부산 저를 포함해서 치과계와 장애인 단체와 우리 건치 여러 부산 치과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서울시와 같은 독립적인 치과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사실 서울과 부산이 부산 제2의 도시긴 하지만 인구나 예산 규모에서 진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예산 규모가 투입이 되는 거라서 부산시에서도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시립장애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적극적인 인력 지원과 운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기대할 수 있다고는 전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또 최근에 2021년에 경남권, 양산에 그리고 울산권에 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은 좀 접근성을 많이 좀 확대해야 되고 좀 로드가 분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아직 수요가 부족한 곳이 있잖아요. 그쪽이 더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현재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봐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선은 우리가 부산이 번역센터를 지정 노력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 있지만 좀 그건 좀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려면 다른 부산에 있는 공화대나 인제대나 부신대병원의 어떤 치과 쪽의 센터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현실. 그리고 둘째로는 부산의료원의 치과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장애진료 세팅이 되는데 이걸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의료 지원단에서 말씀하신 공공병원, 서부산 이런 침대병원 사례도 이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잘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좌초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저희 치과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산 그런 여러 환경 변화와 저희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부산 번역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과 진료 환경이 만들어졌더라도 치과 전문 의료진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사, 치과 의생사 분들께서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갖고 사실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더 어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공공 영역에서도 치과 의사와 치과 의생사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치과 치료의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그 내병본 복지관 이제 관장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장애인의 마음을 대표해서 제안을 해주셨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승화 교수님은 치과 진료 시스템, 의료 시스템, 즉 의료 진료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성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두 분 교수님은 이제 각 지역별로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세 번째는 그 부산권역 장애인 진료센터의 치과 의사로서 노미정 선생님께서 치과 의사 전문 인력 확대를 통한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필요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정태성 교수님이 논하이사로 소개해 주신 노미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권역 장애인 건강진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애인 치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장애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치과는 수많은 필수 의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집 가까운 동네 치과를 선택해서 치과를 다니듯이 그 장애인 치과도 치과가 하듯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이 집 가까운 동네 치과에 내원해서 그 치과 의사분과 관계를 이어나가듯이 장애인 치과도 한 치과 의사와 관계를 맺고 환자와 의사로서 그렇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치과 의사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사실 공급이 되고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측면에서 조금 예로 들면은 좋을 만한 사업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10년 넘게 지속이 됐고 물론 위탁의 형태로 지속되긴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 의사를 어떻게 이제 인력을 공급을 하고 수요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부산시 장애인 시립 장애인 치과가 생겼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체계에 따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크게 중앙, 권역, 그리고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상 위탁 기업에 위탁을 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위탁된 기업이 어떤 형태의 병원인가에 따라서 인력 공급의 방법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종합병원에 설치되고 운영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치과 전공의를 포함한 스태프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이제 전신마취 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신마취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병원에서 장애인 치과를 진료할 치과 의사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과 병원에 설치 및 운영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치과에서 인력을 공급을 받고요. 마취과 의사는 또는 국립 소속 만약에 전남대 치과병원에 소속이 돼 있으면 전남대 병원에 마취과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파견을 오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의 경우는 사실 각기 다르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예로 들면 보종과나 각과에서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장애인 치과 진료를 보시거나 또는 전담 치과 의사를 두는데 전담 치과 의사를 각과에 협진을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거나 또는 그 전담 치과 의사가 치과 진료를 주로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있어요. 이 경우는 경기의 당국대 치과병원이랑 충남의 당국대 족저치과병원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보종과가 보종과 진료만 보듯이 통합치의학과에서 장애인 치료를 전담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통합치의학 내용 중에 장애인 치과 치료에 대한 내용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전공의와 함께 일반적인 치과 병원 교실 형태로 운영 중이고 사실 치과 의사의 공급으로만 전문 인력 공급으로만 봤을 때 이 형태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치과 의사가 바뀌지 않는 거죠. 사실 지속성이 좀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각 기업마다 그러니까 운영 체계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립에서 도맡아서 부산시에서 도맡아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치과의사 전문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재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장애인 치과 전문의 제도가 사실 도입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문의 제도를 장애인 치과를 할 치과의사가 없는데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인력이 결국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전문의 제도가 도입이 되고 실천이 돼야지 교실이 생기고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학술적이나 아니면은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치과의사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장애인 치과의 필수 교육 커리큘럼상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에서 장애인 환자를 노출시키는 것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환자 중심 의료 및 서사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사실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치과 진료는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우선 장애인 주치의제 확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치료 습관 및 신설 및 인상으로 로컬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의료로 보충이 되는 시장 원리를 벗어난 공공의료가 증대되어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양산 부산치과병원의 홍인아 교수님이 재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산에만 오시지 마시고 경남 양산도 혹시 진료 가까우시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좋은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미정 선생님께서는 정말 치과 의사로서 장애인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 현실적으로 어떠한 보완, 협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정말 체감하시는 걸 잘 말씀해 주셔서 전달력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발표를 제일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영 교수님이신데요. 부산시 치과위생사회 회장이시고 경남정보대학교 치의생학과 교수이신데요. 제목은 치과위생사 전문인력 확대를 통한 치과진료 접근성 확대 필요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지영입니다. 실은 제가 이 자리에 이제 발제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장애인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생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제가 이제 부산광역시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에 발맞추어서 치과의생사 인력 확대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주제 발표에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문 인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52페이지 보시면 그 앞선과 열린 치과에서 제공받은 사진입니다. 이제 보시면 치과의사 1인이 진료하는데 옆에 이제 어시스트가 이제 최소 3인에서
6인, 대부분이 지금 치과의생사 선생님들입니다. 이렇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그 석션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서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달리 챙겨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장애인 진료센터에 근무하시는 그 치과의생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치과 진료 이전에 그 더 중요한 것이 환자와의 관계 맺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포 형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료가 순조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라포 형성은 이후에 구강보건 그 이솔질이라든지 교육 효과라든지 그다음 상담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런 효과로까지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치과의생사가 센터에 상주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치과의생사협회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치과의생사를 양성해야 한다 해서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력 5년 이상인 치과의생사를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전문 치과의생사 양성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1기 배출하였고요. 2기 교육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정 치과의생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치과의생사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유형에 따라서 노인, 장애인, 국가 구강보건 사업은 물론이고 전신질환과 연계한 구강보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전문 치과의생사 제도가 정착되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센터에서는 번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리퍼하기 전에 장애인들의 어떤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1차 수급치료 간단 이를 비롯해서 간단한 구강진료와 구강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예방이 되어야 하고요.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 이솔지를 통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등의 체계적인 예방 중심의 진료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생사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치과의생사 최소 인력 기준 마련이 규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전담 치과의생사는 진료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과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자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그리고 구강위생관리 교육 그다음 상담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들도 굉장히 그 진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그 구강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 보조가 맞는 인력이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진료 외에 중요한 이런 행정 업무를 비롯한 이런 환자 교육이라든지 보호자 구강 보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의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8군데의 치위생학과에서 매년 400명의 치과의생사가 배출되고 있고 현재 부산시에는 연호자 수가 3,704명으로 인력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력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특수학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병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학교에서 미리 구강병 예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중증으로 가기 전에 물론 이솔질이라든지 스스로 이솔질이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러한 그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증으로 가는 환자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산 지역 특수학교 15군데 중에서요, 100명 이상이 되는 학생이 있는 9군데의 특수학교에는 적어도 보건치과의생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를 이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이제 그 최현희 교수님도 계신데 이제 경북대 논문 중에서요. 우리나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는 구강 그 진료 전문가들의 직무 만족 현황이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봤을 때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들이 그 직무 만족에 있어서 진료를 포함해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반면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그 장애진료센터에 근무하시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생사에 대한 복리후생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연구가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의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인건비 절감과 경영 논리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어떤 그 일들은요, 제가 생각에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인력이 없이 어떤 이런 제도나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충분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교수님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큰 그림들서부터 세부 사항까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제안을 해주셔서 좋은 저희가 방향을 치위생학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있는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자유토론의 시간이어서 제가 그동안 입을 막고 다른 분들 의견을 못 들어서 죄송한데 지금부터 이제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우리 기조발제 하신 선생님 그 자료 내용부터 포함해서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현희 교수님 오늘 좌장 맡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실까봐 부산대학교 지역학과대학원의 정계성입니다. 코멘트 하나 하고 질문 2개 드리는데 질문 하나는 제가 누구에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최현희 교수님께 또는 담당을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시도 간의 행정구역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경남 양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분이 오면 지원을 잘 못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마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주훈 관장님께 아까 제가 오늘 갑자기 알게 됐습니다. 치매하고 어떤 한계가 장애인 분류가 안 돼가지고 아예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지영 교수님한테 제가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만 생각하시기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노인까지 포함하면 저희 장애인 치과학회에서는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다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노인들은 장애인이라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앞에 내가지고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라도 명칭을 개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멘트는 우리 김지영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또 좀 유익한 코멘트셨던 것 같고요. 첫 번째 혹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선생님께서 네. 제가 10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경남이랑 부산 지역이
분리가 돼 있어서 감면 혜택을 못 받았었다고 해요. 우리 약산분들이 부산에 오시면. 그 이후에 개선이 돼서 지역 어디를 가나 예, 받으실 수 있고 예, 경기도에 이사 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경기도 가서 받으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미리 가서 받으셔도 지역이 부산으로 돼 있어도 예, 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2003년도에 만들어진 15개 장애 유형이 15개인 거죠. 그렇죠? 그 유형 안에 치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장애가 한 5%다. 근데 선진국 이런 데 20몇 %도 있어요. 장애 유형 제가 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26%는 그쪽에 장애인이 많으냐? 그게 아니고요. 많은 영역의 장애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뇨도 장애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힘든 부분의 것들은 장애로 인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노인이 장애인이라고 알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있죠. 옛날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20%까지도 있다고 그 퍼센트가 다 있습니다. 선진국들 갈수록. 근데 저희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2003년 이후 장애를 더 많은 유형으로 분리해야 된다. 계속 확대시켜 달라고 얘기 드리고, 심지어 저희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도 뇌성마비하고 뇌졸중하고 너무도 다르죠. 그렇죠. 근데 뇌병변이라는 이름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딜레마에 있는 거죠. 실은 저희 법인은 한국 뇌성마비복지에서 저희 기관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 복지관이 부지가 법인 겁니다. 그래서 법인 겁니다, 저희는. 근데 뇌병변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왜 적용했느냐, 왜 그렇게 정했냐, 부산시에서 지어줬어요. 지어줄 때 2003년도에 지었고요. 2003년도에 이 유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뇌병변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된다 하고 해서 저희가 이름이 이렇게 된 20년 전 얘기고요.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유형이 더 분리되지 않아서 뇌성마비로 분리된다면 더나 많은 다른 요구에 따른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어야 되는 분리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세분화될수록 장애 유형들은 좀 더 선진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갖고 계시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그 부산 그 번역센터에 갑니다. 많이 가시고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노인 쪽에서도 부탁을 했어요. 제 오늘 토론회 하는 거 자체도 알고 7월 토론회도 보면서 거기에 노인도 좀 넣어달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 장애 먼저 해놓고 그건 무슨 노인을 넣어야지, 노인부터 넣으면 노인부터 우선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꼭 노인도 넣어야 될 다음 단계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잠깐 짧은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뇌병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치매를 통해서 뇌병변에도 뇌병변 장애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용이 가능하지, 아예 뇌성마비 대상자들만 이용하나요?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결론만 얘기하면 저희 복지관은 뇌성마비 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 유형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인근의 지역에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뇌성마비 장애인이 우선 겁니다. 어떤 퍼센테이지를,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더 소수이고 중증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번은 하나 다른 유형들과 함께해서 콜라보해서 또 시너지가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 같이 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의 것들은 하나, 그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내재하는 부분이 뇌졸중 장애인 분들은 많이는 안 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조금 욕구가 다르거든요. 근데 뇌졸중 장애인 분들은 가실 때가 많아요. 특히나 노인복지관도 가실 수 있고요. 장애라기보다는 노인으로서 가실 수 있는 영역들이 많고 종합장애인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구분은 짓지만 배제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추가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좋은 치과대를 접근 상태에 대한 토론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석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저희 센터가 나왔는데 부산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학교입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의과죠. 의과랑 치과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장애인 보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치과 진료에 대한 그 니즈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접해서 제가 다른 회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좀 늦게 와서 정태성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끝에밖에 못 들어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제가 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추려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 치과는 장애인 전용 구강의료센터가 타겟이 돼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장애인 전용 병원은 없거든요. 저희 병원에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오거든요. 물론 이제 치과병원, 저도 사실은 부산대병원 그 구강치료센터 갔었거든요. 3년 전에 다른 센터에. 좀 특성이 다르긴 하니까 구역을 나눠야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왜 다른 센터만을 세워야 되는 컨셉에 대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의과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주치의라고 하는 개념과 상급 병원에 있는 그 진료의 갭이 너무 커서 장애인 주치의 병원과 지역 구강진료센터하고 연계하는 게 사실 너무 멉니다. 그래서 진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치의를 찾아가면은 의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3년 넘게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계속 허공을 맴돌고 있는 이유는 막상 가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가면 큰 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 부산대병원 가면 3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갭을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정순학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종합병원, 수술시설을 가지고 있고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들을 분명히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권역에 있는 병원 3개만 어떻게든 만들자라고 가면은 시장님은 되게 좋겠죠. 성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뽀대도 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접근성 확대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토론회 오기 전에 사실은 우연히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김복주 과장, 치과 과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우리 병원에도 좀 진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계속 토론을 했는데 결국엔 비용과 장소죠. 똑같습니다. 어느 그 의료든 간에.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공모가 났는데 시설 만들 때 25억 준다 그러고 아마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을 제외하면 공공의료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사회에 있는 의과가 그렇듯이 치과도 역시 지역사회에 있는 상급 병원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굳이 건물을 25억짜리 지을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 치과의사 여러 명 구해야 되고 치의상사 여러 명 구해야 되고 마취의사는 거의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마취과의사들을 끌어들이면 되거든요. 퍼실리티만 조금 넓혀서 만들면. 그래서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권역센터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하시고 그 중간에 예산을 좀 줄이되 인건비나 운영비를 좀 줄여서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데 방 한두 개 트고 사실은 수술방 남는 거 유해별로 조금만 할애를 하면 되거든요. 그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어차피 적자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만 조금만 되면 거창한 컨트롤 타워 2-3개 말고도 지역사회에 침투할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서 지금 오늘 와서 강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 의과 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대 교수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사실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코멘트 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솔루션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그래도 답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 2가지가 좀 심오해서 네, 정순학 교수님, 네네. 동아대학교 병원의 그 재활학교 교수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권역을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 근데 권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동아대학 병원, 이재대학교 백병원, 고신학병원 이게 보니까 다 이쪽에 몰려 있더라고요. 지리적으로 다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권역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좀 넓게 하는 거를 바라는데 이게 또그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양산에 있고 그래서 동아대학교병원 치과 의료진도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권역센터는 지금 복지부가 17개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한 4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산 쪽 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다른 수요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복지부 생각하는 건 지역 장애인 보건진료센터를 권역 밑에 두고 그걸 민간병의원이나 보건소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종합병원에서 지역 장애인 진료센터 쪽으로 그 공모를 해서 거기에 강점이 우리는 또 전신 마취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인프라를 갖추고 전달체 갖추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지원금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과랑 의과랑 되게 분리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저도 예방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후관건강, 전신건강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협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번역보안 센터 있고 보건의료센터 장애인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서로 명함 주고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사실 의료인문학 전공을 했고 논문을 자폐성 장애인의 의료 경험에 대해서 썼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의과는 어쨌든 그 과과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왜 치과는 저는 사실 1차 병원에서 해결을 하면 환자한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저도 실제로 이제 장애인 치과를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아기들은 대부분 1차적인 소아치과에서 진료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 거기서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소아치과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 장애인과 아이 구분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형태로 배우고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소아를 전문으로 보시는 병원에서는 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보시는데 이제 문제는 성인이 돼서입니다. 성인이 되면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과 진료는 의과와 다르게 다 외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체어에 앉아서 해야 되는 시간이 어쨌든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를 구분지어서 생기게 된 것 같은데 또 발달장애인 그 논문을 찾다 보니까 그 발달장애인 센터 가 운영이 되는 곳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조사를 해보시면은 장애인 이제 보호자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진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치과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그 논문 읽으면서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정말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전신마취 치과 치료하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전신마취를 환자들이 그냥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뾰로롱 해서 마법처럼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예로 들면 전신마취를 들어가는데 협조가 안 되는 환자였는데 이제 가장 그 전신마취 수술실에 가까운 문 쪽으로 가서 안 가니까 넣었는데 기적적으로 저희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수술방 간호사 남자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었고 마취과 교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서 귀인을 두 분을 만나서 마취과 교수님한테 바로 들어가면 바로 해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해주신다고 하고 바로 이제 보시고 바로 달려와 주신 수술방 선생님들 덕분에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사실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사실은 맞닥뜨리게 됐을 때 해결하는
사람이 사실은 주치의여야 해요. 근데 그 상황을 사실 다들 치과의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료가 어렵지 않나 싶고 너무 제 아르아과에서 제일 협진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병상 가서 도와드리고 뭐 예방 교육이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소통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오셔서 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그 교수님께서 재활의학 교수님 성함이 제가 이 교수님이 이종화 교수님인데 이종화 교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장애인 치과 전용병원이라는 걸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질문인데요. 혹시 정태석 교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화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솔직해서 문제인데 우리들이 치과에 가면 공포가 있습니다. 금속 기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공포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정도로 공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과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지만 그게 큰 장벽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사들이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같이 보편적으로 한 마을에서 제가 같이 살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실제로 의사들도 자기가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제자들 빼고는 뭐 그렇게 어떨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치과가 외과하고 따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의사들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다르게 보이시더라도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다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종화 교수님 말씀 중에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장애인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단어가 약간 불일치가 있어요. 컨플릭트가 있어요.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성을 커버할 수 있는 치과 진료는 우리가 주치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GP의 개념이잖아요. 그 제너럴 프랙티셔너가 치과 진료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의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제도가 뭘 지향하고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도 속으로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또 짚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서 저희 치과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숙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뭐지 답변이 좀 어떻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질문이라서 되게 이끌 시간이 들으실 것 같은데 치과는 왜 그렇게 하세요 같이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치과도 같은 종합병원 안에 같이 그냥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발제고요. 당연히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긴 한데 그래서 특수한 퍼슬리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퍼슬리티 속에 흡수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벽은 쳐야 됩니다. 같은 진료실에서 보기는 힘듭니다. 얘들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마취의사를 공유할 수 있고 수술방을 공유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에서 그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혹시나 조금 네 그렇게 다시 조언을 해드립니다.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제 치과를 이용하셨던 분들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석하게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생기면서 오히려 비장애인과 장애인 진료의 구분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부산대학교 병원이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장애인 구강진료가 없이 이제 운영이 될 때는 거기서 각과에서 교수님들이 보셨어요. 보시고 필요한 진료를 물론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진료 텀을 길게 잡고 좀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지만은 응급한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분리되지 않고 치료를 받았던 기록들이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그게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좀 해결하는데 좀 나중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따로 움직였던 쪽에 방향이 많이 잡혀져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이나 인력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치료도 효과적이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되는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좋은 제안 주신 거 감사드리고 사실 죄송한데 우리가 계획된 시간은 사실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은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네. 장애인 진료 치과를 좀 받고 있거든요. 구강진료센터를 만나가지고 참 진료를 많이 잘 받고 있어요. 즐겁게. 네. 이렇게 태어나서 치과 가는 날이 즐거운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잘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일어났던 치과가 이렇게 한꺼번에 진료가 풀려서 그런지 사학동 부상술이나 등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인을 해주시는데도 상당한 고가의 액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좀 할인을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저도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좀 즐거운 치과 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진료를 받으셨다 보니까 아마 우리 치과 진료비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알고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하면 또 감면 혜택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법들을 우리 부산시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한 정책 토론회 마치도록 하고 또 참여해주신 우리 내외 귀빈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